장유따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39 동요 기원정사에서 비고들이요 마음의 동요는 로 붙이신 거고 그냥 동요는 질병이라오 동요는 종기라오. 종기가 이 시절에는 참 큰 병이었던 모양이에요. 흔한 병, 피부병은 여기저기서 언급이 많이 됩니다. 종기, 질병이고 종기고 화살이라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열에는 동요가 없이 화살을 맞지 않고 살아간다오. 그러면 비유니까 질병이든 종기든 화살이든 동요를 이와 같이 여기냐.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비구가 동요 없이 화살 맞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보는 주관 눈 보는 주관을 헤아려서는 안 되고 보는 주관에 대하여 헤아려서는 안 되고 보는 주관이라고 나를 보는 주관이라고 헤아려서는 안 되고 보는 주관은 나의 것이다 라고 헤아려서는 안 된다. 주관을 목적어로서 상대, 대상으로서 그렇게 헤아리든 아니면 나로서 이쪽으로서 헤아리든 아니면 보는 주관에 대하여 이것도 대상인 건데 또 나의 것이다 헤아려서는 안 된다. 보이는 형색, 색, 또 시각 분별, 안식, 시각 접촉, 안촉, 시각 접촉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헤아려서는 안 되고 잠시만요. 같은 말의 반복은 아닐 텐데 대하여 헤아려서는 안 되고 나의 것이다 라고 헤아려서는 안 되고 일체법 안이비설신의 색성양미적법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육식 그리고 또 촉 접촉 그리고 접촉에 의존하는 느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법에 대해서 헤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여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무엇인가에 대하여 헤아리고 무엇이라고 나를 이라고 헤아리고 무엇인가를 나의 것이다 라고 헤아리면 그들이 헤아리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달리 존재하는 유를 애착하는 세간은 유를 즐긴다. 왜냐하면 헤아리면은 모양이니까 모양을 오물조물 빚는다. 이거다 헤아린다라는 건. 그러면 모양이 이쁘게 나왔든 안 이쁘게 나왔든 그러면은 모양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부딪히는 거고 모양이 있으니까 각기 다르다. 모양이 있으면 헤아리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달리 존재하는 유를 애착하는 세간은 유를 즐긴다. 모양을 즐긴다라는 건 경계를 즐긴다. 경계라는 건 그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 침범하면 소송 걸어야 돼요. 싸움을 즐긴다. 결국 세간을 듣는 주관부터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나에 대한 존재라는 표현은 안 쓰셨지만 질문을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민이다? 뭘 나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누군가 했는데 우리 보고 있는 이 근본 불교 니까야 경에 의하면 계속 시종일관 무상고무와 나라고 할 게 없다. 기초교리는 간단한 건데 그럼 우울하다 이렇게 이제 가기가 쉽겠죠. 나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참 귀하다고 의미를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이게 그렇지가 않다 해버리고 나면은 글쎄 허망함 뭐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그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럼 그 감정도
또 모양이니까 내 거라고 할 게 아니다. 이게 괴로움, 우울감을 그거를 즐기는 거다. 괴로움을 즐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으면은 그죠? 이제 부처인 건데 이제 우리 보고 있는 경에서도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삼계일을 하고 청신사가 되든 비구가 되든 내지는 비구가 되어서 아라한이 되든 그런 인연들도 있지만 아라한을 하다가 아니 비구를 하다가 온당치 않는 질문을 하다가 그만두는 인연도 있고 처음부터 그냥 지나가는 인연도 있고 인간도 그러하고 천신도 그러하고 시비만 하다가 가버리는 천신도 제일 앞부분에 천신 쌍요따 볼 때 한번 봤죠. 인연은 다 각자 각자인데 헤아리면 무언가를 헤아리면 그러면 헤아리는 것이 각기 그들이 헤아리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달리 존재하는 유를 애착하는 세간은 유를 즐긴다. 다름을 즐긴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당연히 다르니까 내 자식은 내가 기꺼이 젖을 먹이는데 이게 다르지가 않다. 뭐 그랬을 것 같으면 인간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니까. 여튼 경우로 돌아와서 비고들이여 온 개의 입처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오온 18개 12처 그것을 헤아리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헤아리지 않고 나를 그것이라고 헤아리지 않고 그것을 나의 것이다라고 헤아리지 않으며 이와 같이 헤아리지 않음으로써 그는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헤아리지 않음으로써 일체를 헤아리지 않음으로써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음으로써 저마다 반열반에 든다. 각각의 개체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저마다 반열반에 드니까 헤아리지 않으면 경계가 없어지니까 통째로가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다. 한 명 한 명의 어떤 개체로서의 의미는 이름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가버리면 외도다 이거죠. 극단적으로 가는 게 고행이거나 자살이거나 그런 거고 개체가 개체임과 동시에 색은 색인데 그렇지만 또 공이다. 취하지 않으면서 저마다 반열반에 든다. 그는 생은 소멸했다. 정정한 수행 완성했다. 해야 할 일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 되지 않는다라고 통찰한다. 40. 이원성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이원성을 가르쳐 주겠다. 이원성은 어떤 것인가?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색, 듣는 주관과 들리는 소리, 냄새 맡는 주관과 냄새, 맛보는 주관과 맛, 만지는 주관과 접촉되는 것, 마음과 법 이렇게 쌍쌍이 말씀을 하시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형 미촉법 이것을 이원성이라고 한다. 이쪽과 저쪽 비거들이여 나는 이원성을 거부하고 다른 이원성을 선언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의 주장은 언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반론에 맞닥뜨릴 것이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각의 영역은 이렇게 6쌍이 전부다. 세간은 지각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를 하든 저렇게 나누어 이야기를 하든 4.41 또 이원성 기원정사에서 이원성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이 발생한다. 식이 발생한다. 이원성에 의지하여서 안과 색에 의지해서 안식 어떻게 이원성에 의지하여서 분별하는 마음이 발생하는가? 보는 주관과 보이는 형색들을 의지해서 시각 분별 안식이 생긴다. 보는 주관은 안은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무상하다 변천하고 달라진다. 형색은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달라진다. 눈도 그러하고 대상이 되는 색도 그러하고 이와 같이 참으로 불안정하고 쇠멸하는 이 이원성은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달라진다. 시각 분별은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달라진다. 시각 분별이 생기는 원인도 조건도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달라진다. 비고들이여 그런데 참으로 지속하지 않는 무상한 조건에 의지하여 생긴 시각 분별이 어찌 지속할 수 있겠는가? 비고들이여 이들 세 법의 만남, 모임, 회합, 비고들이여 이것을 시각 접촉이라고 한다. 의지하는 시각 분별이 의지하는 눈과 그리고 작용의 대상인 형색, 이게 이쪽 저쪽이 다 무상한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시각 분별이 당연히 무상하다. 세세, 만남, 모임, 회합, 요게 시각 접촉이다. 그러면은 세 개가 다 무상하니까 시각 접촉도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달라진다. 왜냐? 시각 접촉이 생기는 원인 조건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달라지니까. 참으로 지속하지 않는 조건에 의지하여 생긴 시각 접촉이 어찌 지속할 수 있겠는가? 접촉되면 느끼고 접촉되면 의도하고 접촉되면 개념적으로 인식한다. 접촉에서 촉수 이렇게 우리 연기법 늘 보지만 여기서는 온 가운데 색, 그 다음에 수, 상 요 세 개를 그냥 전부 다 접촉되면 느끼고 의도하고 개념적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참으로 불안정하고 세멸하는 이들 법은 지속하지 않고 변천하고 달라진다. 듣는 주관과 들리는 소리 쭉 마찬가지다. 참으로 이렇게 이원성에 의지하여 분별이 발생한다. 마지막 문장이 참으로 이렇게 이원성에 의지하여서 분별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이 전부가 분별로서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눈과 대상인 색 거기에 의존하여서 시각 분별 안식 세세 접촉에 의존하여서 느낌 의도 또 개념적인 인식 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참으로 이와 같이 이원성에 의지해서 분별이 발생한다. 오는 우리들 색수상행식이니까 색을 이야기함에 이미 그러면은 그 색을 보는 주관 또 같이 얘기가 되는 거고 형색을 얘기했다라는 건 이미 접촉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쫙 펼쳐진 거고 느낌, 수, 상, 개념, 생각, 색, 수, 상, 행, 의도 그리고 식, 그냥 총체적으로 식이다 이런 건지 4.42 억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길들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수호되지 않고 길들지 않는다. 제어되지 않는다. 뜻대로 안 된다. 수호되지 않는다. 지켜지지가 않는다. 보장이 안 된다. 통제되지 않는 육촉 입처가 괴로움을 실어온다. 괴로움을 실어온다. 그 여섯은 어떤 것인가? 비거들이여 길들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수호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시각, 촉, 입처, 안촉, 입처,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 촉, 입처 이것이 괴로움을 실어온다. 비고들이여 참으로 이들 길들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수호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육촉 입처가 괴로움을 실어온다. 비고들이여 잘 길들고 잘 제어되고 수호되고 잘 통제된 육촉 입처가 즐거움을 실어온다. 그 여섯은 어떤 것인가? 동일하게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인데 육촉 입처가 괴로움을 실어올 수도 있고 즐거움을 실어올 수도 있다. 이것은 길들지 않을 수도 있고
잘 길들 수 있다. 비구들이여 잘 길들고 잘 제어되고 수호되고 잘 통제된 이들 육촉입처가 즐거움을 실어온다. 개송으로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육촉입처를 수호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겪는다네. 그것들을 수호할 줄 아는 믿음의 벗들은 믿음의 벗이에요. 번뇌 없이 살아간다네. 마음에 드는 형색을 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을 본 후에는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하여 탐욕심을 없애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썩내지 않아야 한다네. 어떻게 없앨 거냐? 오빠 디사 비고에게 지금 여기에서 유익한 법을 알려주신 부분에서의 표현을 빌어오면 죄송합니다. 오빠 와나. 형색에 대한 탐욕을 지각하며 나의 내부에 형색에 대한 탐욕이 현존함을 통찰한다. 이 전부다. 이게 곧바로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유익한 법이다. 마음에 드는 형색,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 보면 탐심, 또 진심 이렇게 없앤다. 듣기에 좋거나 싫은 소리를 들은 후에 듣기 좋은 소리에 혹하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에 화내지 않고 썩내지 않아야 한다네. 마음에 드는 매혹적인 향기 아니면 불쾌한 더러운 냄새, 불쾌한 냄새에 대하여 반감을 버리고 기분 좋은 향기에 대한 욕망에 이끌리지 않아야 한다. 달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후에 맛난 음식 먹으려 원하지 않고 맛없는 음식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네. 접촉에 의한 즐거운 촉감 취하지 않고 괴로운 촉감 흔들리지 않아야. 괴롭거나 즐거운 두 가지 촉감에 평정심을 가지고 무엇에든 따르거나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네. 무엇에든 따르지 않아야 하고 또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허망한 개념으로 망상이에요. 말 그대로 망상으로 살아가는 이런저런 사람들은 망상 가지고 허상의 구조 속에 들어가나니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속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벗어나서 돌아다녀야 한다니. 이렇게 마음이 육촉입처에서 잘 닦여진 사람은 어디서든 마음이 접촉에 동요하지 않는다니. 촉에 동요하지 않는다. 탐욕, 분노에 승리하라. 비구들이여 생사를 건너라. 동요가 뭐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탐욕 또는 썩냄, 이게 동요다. 이게 질병이고 종기이고 화살이다. 화살 맞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헤아리지 말아라. 억제, 방금 것도 억제였어요. 기원정사에서 말룽꺄뿌따, 존자가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낼 수 있도록 세존께서 저에게 간략하게 법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다들 간략한 법을 물을까요? 상세한 법을 묻기도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한국말로서의 간략하고는 조금은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지 싶어요. 핵심이라는 뜻이 또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룽꺄뿌따여 그대는 나이 들어 늙고 노쇠한 만년의 원로 비구인데. 야는 법납이 만년인데 만년의 원로 비구인데 나이 많은 그대가 간략한 가르침을 요청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젊은 비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그러면 이게 정황상 다분히 따뜻한 말씀은 아닌 걸로 보이죠. 나이 들고 여태 그러면 뭐 했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와가지고는 간략한 법을 나한테 물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미 많이 듣지 않았냐? 너가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젊은 비구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겠는가? 요거는 뭐 뜻 그대로는 아닐 테고요. 여하튼 좀 나무라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간략한 말은 너도 젊을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미 그때 다 졸업했어야지. 세존이시여, 제가 비록 나이 들어 늙고 노쇠한 만년의 원로비구이지만 세존께서 저에게 간략하게 법을 가르쳐 주시면 분명히 저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의 계승자가 될 것입니다. 좀 그만큼 솔직한 걸 수 있고 마음이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걸 수 있죠. 간절해졌다. 이전에는 모르지만 원로로서 지는 데 있어서 별로 창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창피해졌다. 말론가부따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지 못했고 예전에도 본 적이 없는 시각 활동에 의해 분별되는 형색들을 그대가 지금 보고 있지도 않고 그대에게 보이지도 않다면, 여태 본 것과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너가 못 봤고 지금도 못 보고 그렇다면 그때 그대에게 그것에 대한 의욕이나 욕탐이나 애정이 있겠는가? 지각되지 않았고 기억에도 없고 예전에도 그러하고 아예 모른다 이걸.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의욕, 욕탐, 애정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청각 활동에 의해 분별되는 소리, 후각 활동에 의해 분별되는 냄새, 미각 활동에 의해 분별되는 맛, 촉각 활동에 의해 분별되는 촉감, 마음 활동에 의해 분별되는 지각 대상들은 어떠한가? 마찬가지입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욕심 나겠냐? 욕심 안 날 것 같은데요. 말론 꺄붙다여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지각되고 분별되는 법들에 대하여 보인 것에는 단지 보인 것만 있도록 하고 들린 것에는 단지 들린 것만 있도록 하고 지각된 것에는 단지 지각된 것만 있도록 하고 분별된 것에는 단지 분별된 것만 있도록 해야 한다. 맞냐? 인 거죠. 보이면 보인 거고 들리면 들린 거고 봤는데 욕심이 났다? 욕심 났으면 욕심 난 걸 그 욕심에 대해서 봤으면 또 본 거고 빈칸 땡땡에 뭐가 들어가든 그냥 보면 된다. 지각된 것에는 단지 지각된 것만 있도록 하고 분별된 것에는 단지 분별된 것만 있도록 해야 한다오. 말론 꺄붙다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것 앞에 쭉 보인 거든 들린 거든 지각된 거든 분별된 거든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것과 함께 있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으므로 그것과 함께 있지 않아야 한다오. 말론가부따여 그대는 거기에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 있지 않아야 한다. 말론가부따여 그리하여 그대는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그 둘 사이에도 없어야 한다오. 그대는 무아인 거죠. 그대는 너는 나다라는 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보이는 것에는 단지 보인 것만 있도록 하고 거기에 그러면 이쪽 저쪽 봄에 있어서 이쪽이면은 눈 내지는 시각 분별 저쪽이면은 또 대상 어느 쪽에도 내지는 그 중간에도 둘 사이에도 나라는 게 없어야 한다. 참으로 이것이 괴로움의 끝이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세존의 이 간략한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간략한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하고 본인이 개송으로 형색을 보면서 주의 집중을 정념을 망각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정신이 팔리면 애착을 가지고 느끼고 그것을 애착하며 살아갑니다. 그에게 형색에서 생긴 다양한 느낌들 그리고 탐욕과 걱정이 늘어나서 마음이 입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늘어나면
열반에서 멀리 떨어진 것입니다. 반야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는다.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색에 대하여 담착하지 않고 주의 집중을 잊지 않고 형색을 보면 작용하면 정견 이건 반야 아니면은 여기 정념 본래 반야다. 본래 열반이다. 본래 주의 집중이다. 스위치 켰다 껐다. 그러면은 요런 때는 부처였다가 요런 때는 덤보였다가 중생이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부처 모양을 한 좀 이쁜 모양이었다가 좀 덜 이쁜 모양이었다가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착각하지 말아라. 주의 집중을 잊지 않는다라 하면 본래 주의 집중이다. 정념이다. 이러이러하게 형색을 보면 애착 없는 마음으로 느끼면서 느낌도 작용한다. 그렇지만 애착하지 않고 살아간다. 있는 그대로 형색을 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소멸하고 모이지 않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비춰지고 거울 앞에서 사라지면 또 사라지고 거울에 계속 누적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주의 집중을 정념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모이지 않으면 열반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소리, 냄새, 맛, 촉감, 지각 대상 마찬가지입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저는 세존의 일 간략한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말룽꺄 붓다의 오도송이 훌륭하오 말룽꺄 붓다여 훌륭하오 그대는 참으로 간략한 내 말의 의미를 잘 알았다. 말룽꺄 붓다 존자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홀로 외딴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며 지냈다. 오래지 않아서 선남자가 출가하는 목적인 위없는 청정한 수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득하고 성취하여 살았다. 생은 소멸했다. 범행을 완성했다. 해야 할 일을 끝마쳤다.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체득했다.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44. 퇴전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퇴전법과 불퇴전법 그리고 육입처의 승리 육승처라고 돼 있네요. 육입처의 승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퇴전법 그럼 자꾸 후퇴하는 것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또 물러남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는 거죠. 늙고 병들과 죽고가 있는 거죠. 퇴전법. 불퇴전법은 모두가 바라맞이하지 않는 후퇴가 없다. 전진만 있을 뿐이다. 아니면 최소한 지키는 것 이거나 그렇게 치면이 아니라 수다원과에 대해서 사악도를 벗어났다. 최소한 인간은 보장한다. 물러서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성인의 깨달음에 초입이라도 들어서야 첫걸음이라도 들어서야 불퇴전법이다. 이거는 뭐 또 다음에 봅시다. 자세한 것은 잃어버리는 건 싫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인과법도 공덕을 얘기하는 거고 이 몸이 무너지더라도 다음 생까지 챙겨 먹을 수 있는 공덕은 요러한 것이다. 불선법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은 살도 음마 양설 악구 기여 그 다음에 탐진치 요게 보장이 되는 생을 넘어서는 주기로 보장이 되는 몸의 생멸 주기를 넘어선다. 모르지는 않는데 우리가 아니면은 그냥 긴가민가 한 걸라나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듣고 수없이 들어도 부족하다. 또 들어야 된다. 다들 불퇴전법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 쉬었다 정진합시다.